안녕하세요. 연세 류마내과 류마티스내과 김대식 이지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갑상선 질환에 의해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고요 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흔한 내분비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일시적으로 갑상선 질환이 항진증, 저하증으로 나뉘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갑상선 질환이 꼭 없더라도 수치들의 변화가 조금씩은 생길 수 있거든요.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갑상선 질환에 약간씩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보통 피로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두근두근 한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관절 증상이라든지 근육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분비계 그 호르몬 장애 중에서 갑상선이 이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갑상선 기능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경화증,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게 되면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관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문제는 갑상선 기능 자체가 그 관절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몸에서 너무 적게 나오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항진증보다는 그 호르몬이 몸에서 너무 적게 나오는 저하증이 있을 때 관절 증상이 근골격계 증상이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죠?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다든지, 아니면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경련이 난다든지, 마비감을 느낀다든지, 여러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절이 아프다, 그 외에도 이제 근육 통증, 전신이 뻣뻣하고 그런 비특이적인 관절 증상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 때문에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이 총 이제 30%에서 80% 정도는 근골격계 증상이 관절 증상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하증이 있을 때 관절 증상,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저하증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관절 증상도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관절염이 없는데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비슷하게 류마티스 질환들 중에서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 그러니까 류마티스 다발성 근통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신이 약간 좀 뻣뻣하고 어깨 근육, 그 다음에 골반 근육 통증, 강직이 있는 증상들이 생기는 것들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가 관절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루푸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같이 동반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증상 자체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은 괜찮은 건데, 만약 이런 내분비 기능 장애가 생기면 같이 교정을 해주고 같이 정상 범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내분비 질환들,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우리 관절염에서 치료하고 있는 통풍이라든지, 그런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통풍이 있으시는 분들이 검사해 봤을 때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조금 더 통풍이 악화된다든지,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악화된다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할 때는 갑상선 질환도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을, 류마티스 검사라든지 관절염 검사를 할 때는 갑상선 기능 검사도 같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환자분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나 갑상선 질환 없고 관절 아파서 왔는데 이거 검사 왜 해야 되냐고. 그런 경우에 갑상선 질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또 검사해보면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게 이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갑상선 자가항체들이 이제 음성으로 없는 경우에는 경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또 이제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는 이제 관절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항진증은 또 막상 이렇게 관절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게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빈도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이제 기능 이상은 보통은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에 흔한데 역시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 중에서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들은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루푸스 그런 병들이 다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흔하기 때문에 역시 뭐 이상이 없다면은 괜찮은 거지만 갑상선 기능도 한 번쯤 같이 체크해서 이상 소용이 있는지는 한번 같이 감별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꼭 한번 갑상선 기능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